단지 한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격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도 우리 한국의 문화에 미쳐 있으며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망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한국이 선진 강국이라는 찬란한 국격 이면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노숙인 문제도 바로 그 고질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실 노숙인 문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이 겪는 고질병 중 하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거치며 사회적인 인프라가 망가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노숙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노숙인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요. 노숙인임에도 질서정연하고 사회에 타협해 나가면서 마지막 도덕적 양심을 지키는 한국의 노숙인과는 반대로 미국의 노숙인들은 완전히 무법지대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인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혐오가 극에 달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노숙인들의 아시안 혐오 범죄의 대표적인 타겟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노숙인들의 묻지마 범죄로 인하여 한 여학생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요. 노숙인들에게 선의로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려고 했던 한인을 폭행하고 지갑을 털어간 인간 같지도 않은 노숙인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노숙인들 중에서도 총기를 소유한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마약에 찌들어져 있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경찰 등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숙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다가는 이미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어떠한 끔찍한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와 비교하면 한국의 노숙인들은 그야말로 선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지저분하고 서로 모여 술판을 벌이고 고성방가에 지나가면서 눈살이 찌푸리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다가가서 시비를 걸거나 하지 않으면 먼저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다짜고짜 다가와서 묻지마 폭행과 절도를 저지르는 미국의 노숙인들과는 비할 수 없죠. 한국 노숙인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에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외국의 노숙인들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정상인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노숙인들은 의외로 대화도 통하고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등 사회 질서에도 대체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다는 것이죠.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줄을 서고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게 서로 간의 싸움도 생기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요. 그분들은 저와 같이 그냥 누워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에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한국의 노숙인이 생겨난 이유로는 국가 차원의 서글픈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한때 잘나갔던 과거 기억에 취해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의 사장이었다느니 수백 명의 종업원이 있는 사업체의 대표이사라든지 서울역에 있는 모든 노숙인들은 자기들끼리 김 사장, 이 교수, 박 대표라고 부른다고 할 정도로 모두들 과거 찬란했던 직책이 있던 분들입니다. 사회에 충실한 일원으로서 한때는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테죠. 지금은 노숙인 신분이지만 그들도 젊은 시절 제 한 몸 바쳐 국가와 가정에 충성했을 분들이고요. 어쩌면 삶의 파고 속에서 불운하게도 그들의 노력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현실적 좌절감에 부딪혀 노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 중에서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노숙인들은 범죄와 마약 등 자신의 잘못으로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에 반해 한국의 노숙인들은 대량 실직 사태 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노숙인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숙인 문제는 국가가 성장해감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국가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지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계적인 모범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숙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미국 및 영국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노숙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 덕분에 노숙인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노숙인들을 통한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자립 능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는 한 분은
실제로 노숙인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이발과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혀주기만 해도 삶의 의지를 다시 되찾는다고 합니다. 꾀죄죄한 노숙인이었던 본인의 모습이 아닌 과거, 자신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연상시켜주면서 다시금 인생의 봄날을 만들기 위하여 거침없이 사회로 뛰어든다고들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노숙인을 그렇게나 비웃던 사람도 IMF로 인하여 자신도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되어 깊은 현자 타임에 빠지신 분도 계십니다. 한국의 노숙인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놀라운 반응 또한 이어집니다. 한국에 있을 때 우연히 노숙인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그들은 30대, 40대에 좋은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 그는 용산 근처에서 사업을 해서 영어를 배웠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IMF 시절에 파산을 하고 도박에 빠져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해. 외국인인 나와 영어가 꽤 잘 통해서 놀랐던 경험이 있어. 놀라지 마. 한국의 노숙인들 중에서 너희들보다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야. 서울 노숙인 인구의 상당수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았으며 이들은 강제적인 퇴직 등으로 인하여 길거리를 떠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다국어를 구사하는 많은 택시 운전자들을 만났고 그들은 어떻게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들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누구나 이야기할 권리는 있고 노숙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노숙인들과 대화를 하며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어. 마치 표지만으로 책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 점점 더 무관심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을까? 한국에 근무하던 미군이 한국의 노숙인들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영어로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였는데 노숙인들이 다 알아듣고 받아쳤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 한국인들은 노숙인들조차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한국의 노숙인들 내면에는 내가 집이 없지, 양심이 없냐라는 마인드가 세팅되어 있어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있는 편입니다. 노숙인들 그들도 찬란한 젊은 시절이 있었고 누구보다 더 멋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노숙자로 전락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한국 내에서 사회안 전망이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숙인들이 포기하고 깊이 묻어두었던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로의 복귀를 절실하게 원하는 노숙인들을 위한 다양한 단체와 시설과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숙인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들의 친구였으며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소중한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큰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